와, 이거 그냥 툭툭 던지면 다 나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걸 만든 사람 이름, 아니 양쯔강이랑 강 자체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다음에 마크가 이게 프로펠러잖아요. 아, 그렇네.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았거든. 굉장히 빠르시네요. 이거요? B1은 또 지하실을 또 B1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침이 예, 티치미 시리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코너거든요. 뭔가를 알고 있는 계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죠.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지식인, 이분을 제외하고는 지혜를 논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GPT, 우리 썬킴 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첫 게스트네요, 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네. 영광입니다, 영광. 사실 뭐 썬킴이라고 쓰고 이제 챗 GPT라 읽는다. 그거 할 정도로 제가 무슨 인공지능한테 질 순 없죠? 인공지능보다 한 단계 앞서가 있는 우리 썬킴 형님께 제가 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모셨습니다. 답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앉았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뭘 질문해야 될지 이제 막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역시 질문도 하기 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브랜드 있죠? 예, 뭐 헤르메스라든지 샤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유럽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이에요. 아, 사람 이름이에요? 구찌도 구찌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네. 에르메스도 에르메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샤넬은 유명하죠. 코코 샤넬이라고 해가지고 여인께서 만드셨는데, 네. 코코 샤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나치 부역을 했다라는 주장이 아직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네.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협조를 한 건 맞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범 기업으로 분류가 됐었죠. 와,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제가 막 질문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그냥 툭 치면 나오네. 아니, 아닙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다임러 벤츠가 만들었고, 어허. BMW는 누가 만들었게요? 그럼 BMW가 만들었나? 아니? 박명우 씨가 만들었나? 명호야, 너 뭐하노, 거기서? BMW는 원래 그 비행기,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였어요. BMW 마크가 이게 프로펠러잖아요. 아, 그렇네. 프로펠러예요, 이거. BMW 마크가. 네. 바바리아 지방에 있던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항공기 엔진 만드는 공장 이름이 바바리안 모터 워크였어요. 그래서 바바리안 모터 워크의 앞대가리 따라서 BMW. 아하. 와, 이거 그냥 툭툭 던지면 다 나옵니다. 뭐 현대는 뭐 정주영 회장이 첫 만든 회사가 현대자동차공업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현대였을까요, 이름이? 원래 그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던 것은 그 아도공업사였어요. 아도공업사. 아도 친다 그러잖아요. 아도 친다, 그 아도라기보다는 내가 다 해먹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일본식 한자 표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최첨단 기술인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예술이다. 네. 그래서 아트인데 아트를 일본식 한자로 하다 보니까 아도가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머리를 잘 쓰신 거죠. 그 30년대, 30년대 중반 때 미래를 보신 거지. 슬슬 자동차가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분명히 저건 고장난다, 기계니까. 지금으로 치면 카센터 만들자. 그렇죠. 해가지고 아도 자동차 공업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가 이제 대박이네. 해방된 이후에 이제 아도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니까 뭐 다른 거 뭐 없을까 하다가 근현대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현대자, 이제 현대 시대다. 현대 자동차 공업이라고 만든 것이 우리가 말하는 헌다이의 시작이죠. 와, 진짜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쭤보고 있는데 근데 바로바로 나오세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힘들지 않으세요? 법률스님 네, 그거잖아요. 그렇죠. 증문즉답. 네. 아마 그분도 질문 받는 순간 머릿속으로 답을 이렇게 동시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이름은 알거든요. 시발. 예, 시발 자동차라고 처음 이제 시작할 발전, 예. 발전할 때. 예. 그 삼성이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잠시만요.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저 삼성 다녔기 때문에. 아, 맞다, 그렇다. 예.
아 삼성 오늘이 밝히는 빛이 되리라. 삼성. 양조장. 양조장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양조장 바로 직전엔 뭘 했냐면 정미소가 있었어요. 아 정미소 쌀 이거. 이병철 회장이 초졸인 건 아시죠? 진짜요? 아 근데 그 당시 뭐 아니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다가 그만두고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최종 학력이 와세다 대학교 중퇴거든요. 그러면 고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약간 뭐라고 할까 졸업을 했는지 본인이 근데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초졸이다. 아니 뭐 굳이 따지면 난 졸업한 건 소학교밖에 없다. 아 그래서 와세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노름에 빠지셨대요.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셨거든. 굉장히 빠르시네요. 이거요? 입장도 까빨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도 에라이 모르겠다. 맨날 술 먹고 이제 그 노름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노름에 빠져가지고 다 돈을 잃고 돌아왔는데 그 이건희 회장이 태어나지 전에 뭐 이맹희 회장 등등 3남매가 딱 누워 자고 있는데 그 현타가 빠오더래요. 왜요?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일 수는 없다. 나중에 되면 내가 이 아이들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도박하고 있노? 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버지도 큰 돈을 빌려줬어요. 네. 그거 가지고 당시 일제시대 때 그 당시 조선반도 지금 한반도에서 쌀을 수탈한 다음에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쌀을 이제 그렇죠. 실어 날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쌀을 배에 실으면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정을 한 다음에 실으면 무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다. 내가 그러면 정미소를 차려가지고 여기서 깎아가지고 배 실게 하자. 그래서 왜 삼성이냐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시다가 너무 사업을 크게 벌이셨어. 사업은 투자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돈 빌리고 이익이 났던 돈 가지고 싹 다 거짓말 반 진담반으로 김해평야 땅을 싹 다 산 거예요. 와. 왜냐면 어차피 쌀 사가지고 내가 정리해서 실을 바에는 아예 내가 논에서 농사 지은 다음에 이 쌀을 내가 그렇죠. 정리해서 팔면 더 돈이 되겠다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을 해버렸네. 전쟁이. 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망해요. 왜냐면 다 강제 몰수를 했거든요. 일본군이. 그렇죠. 그래서 망한 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40년대에 접어들면서 또 사업을 할 게 뭔가 하다가 중국을 돌아봤는데 중국 내륙 시장에는 해산물을 먹고 싶지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없더래요. 바짝 말리는 기술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니까. 이거다. 내가 건어물 가게를 만들어서 중국 대륙에 팔자 해서 대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건어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종합상사를 만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 3이 안정감을 주고. 중요한 숫자였어요. 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그 세 개의 3에 떠오르는 성 별이다 해서 삼성이라고 한다. 삼성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건어물 팔다가. 중국의 자금성이라는 데 보면 산바리로 된 게 향근데도 많이 태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무슨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긴 하던데 이렇게 세 가지 이게. 그게 다리가 3개인가 4개인가에 따라 가지고 시대 구별이 가능해요. 방금 자금성 말씀하셨는데 네. 자금성 가보셨죠? 가봤죠. 뭘 보셨나요 가서? 무지하게 돌아서 너무 덥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외관밖에 없어. 실제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못 들어가게 하던데. 하긴 뭐 경복궁 뭐 근정전도 못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자금성에 가신 분들이 제일 하는 첫 번째 하는 컴플레인이 그거예요. 와 그늘이 없노. 우와 없어. 창덕궁만 가더라도 이쁘잖아요. 나무들 많고 예 벤치도 있고. 물론 예약하고 들어가도 이제 나중에 비원도 있고 죽이죠 비원. 비원은 또 지하실을 또 비원이라고 하죠. 자금성을 설계할 때 자체가 그 명나라에 있는 영락제라는 황제가 그 지금의 자금성을 만들었는데 우리 수양대군 세조같이 정적들을 다 죽이고 황제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정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객이 들어왔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은 다 없애라고 해서 일단 자금성 안에는 의도적으로 나무가 한 그릇 없어요. 나무 뒤에 숨으면 안 되잖아요. 대박.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다 볼 수 있도록 구석을 없애라. 아 그래서 그게 사탱배치야 자금성. 그늘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막 질문해도 되나요? 막 하세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집에 자금성이 많아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중국집에 가시면서 드시는 그 중국집 음식 있죠? 네. 중국 음식 하나도 없어요. 야, 이거 분명히 이거 뉴스에 난다, 이거. 정영돈 중국집 비하다, 이거. 저는 아무 말, 썬킴이 다 얘기했잖아요. 아, 제가 이제, 정영돈 아, 근데 TV에서 짜장면도 사실은 그렇지. 또 학교들이 만든 거고. 잠깐 말씀드리면, 네. 양자강이란 강은 세상에 없습니다, 양쯔강은. 중국집 이름이요? 아니, 양쯔강이란 강 자체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중국에 양쯔강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장강이에요. 긴 장자, 장장이라고 해서. 그럼 양쯔강은 뭐야? 이 청나라가 이제 개항을 했던 그 19세기 초반, 네. 18세기 후반에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해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영국의 한 선교사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양쯔강 거기를 이제 배를 타고 유람을 하는데 너무 강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청나라 그 뱃사공한테 물어본 거죠. 이 강 이름 뭐냐? 마침 그때 그 배가 양자교라는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어.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뱃사공은 양쯔 차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가 차오니까. 그 선교사는 이게 양쯔강인가 보다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상하이 가면은 양쯔 리버라는 강인데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보고 미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라고. 아메리카라고. 미국은 미국 이외 사람들만 미국이라고 하고. 그렇죠. 한자권에서만. 네. 한자권에서만. 똑같아요. 양쯔강은 중국 이외 외국에서만 장강을 양쯔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네 가셔가지고 정통 중화요리 양자강. 왜냐면 제가 자주 가는 양고기집이 양자강이거든요. 정통 요리가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앉아보세요. 이 이름 뭐라고 왜 졌어 이거? 중국 가봤어요? 아, 제가 그 생각, 그 광개토 태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광개토 대왕 제가 그 묘비를 갔었거든요. 저기 중국에 있는 압록강 건너편에서 집안에. 네. 예. 여기 보면 광개토 태자 자리에 점을 지워놓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태자는 중국만 써야 된다. 광개토 대왕 하나를 급을 낮췄다. 일부 극우 중국인들이 가장 그 기분 나빠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고종 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을 자기네들은 인정을 안 해요. 사실 제국은 아니잖아요. 뭐 제국은 다른 두 나라를 이상을 뭐 황제 국가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있어요. 중화 사상에서 봤을 때는 한족이 세운 국가만 한 글자 나라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원, 명, 청, 당, 송, 한자. 그리고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이외 오랑캐들은 두 글자씩을 딱 이름 줘요. 거란, 숙신, 여진, 몽골, 만주 이런 식으로. 근데 한족이 아닌 민족이 세운 중국 역사도 꽤 있잖아요. 뭐 청나라라든지. 그러니까 만주족이 세운 다음에 자기들도 우리는 이제 한족 국가 할 거야 해서 청이 되고 그런 다음에 거란이 세운 나라는 이제 거란이 아니라 우리는 또 대륙 국가다 해서 요라고 바꿔버리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예전에 그 몽골 가보셨죠? 가봤죠. 아, 저는 몽골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통 씨가 몇 번 결혼하셨죠 거기서? 6번인가. 네.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 갔다가 왔죠. 결혼하셨어요? 네. 하시지 참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몽고 했잖아요. 원래 몽골이란 말은 위대한 태양이란 뜻이에요. 아, 진짜? 몽골어로. 네. 근데 그 한족 이외 오랑캐들을 이제 비하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안 좋은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우지 몽매할 때 몽과 오래될 고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몽골 정부에서 우리나라나 일본한테 몽고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건 한족이 자기네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몽골이라는 말을 써달라. 돌골 있잖아요. 돌골족이잖아요. 돌골족이죠. 예. 돌골족도 원래 이름은 튀르크예요. 튀르크인데 이거를 또 중국 한족이 비하하기 위해서 한자로 뭔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돌진할 때 돌, 오랑캐 궐 해서 돌진에 들어오는 오랑캐다 해서 돌골이라고 썼거든요. 자기네들은 돌골이라는 표현 되게 싫어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사실은 돌골족의 후예가 만든 나라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튀르키예 공화국이죠. 튀르키예 공화국의 건국 연도가 서기 522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몽골 초원 바로 위, 그 가보셨던 몽골 위에 튀르크족이 돌궐 제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연도가 522년이에요. 즉
튀르키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튀르키예 국민들은 몽골 초원 위에서 건국한 돌골 제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이렇게 그때 계속 이동했으니까. 서쪽으로 이동을 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튀르키예까지 간 거죠. 와, 아니 진짜 특징은 나오네. 근데 아까 짜장면 얘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왜 썬킴이에요? 아들이에요? 그건 쏜이죠. 아, 그쏜 얘기 나온 김에 중국인들은 다 자기들 거래요. 김치도 자기 거고. 이게 진짜. 손흥민 선수도 손오공의 후예라고 해서 자기들 거라고. 손오공이 거기서 왜 나와? 유치하지 아주. 유치하죠. 네. 근데 왜 썬킴이에요? 김은 알겠고. 제 원래 본명이 김선영이에요. 예전에 저 참 굉장히 설렐 때가 많았거든요. 제 집에 가니까 앞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야. 그 당시 그렇죠, 광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나왔던 모토로라 스타텍 있지 않습니까? 그거 꺼집어내가지고 다 걸어봤어. 영수가 너희가 붙였니 그거? 미쳤나 전화 왜 안 붙이라고. 영수가 니니? 알고 보니까 광고더라고. 설렐 수 있지. 그렇지, 설렐 수 있지. 네.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이제 김선영이니까 선영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마음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순영킴, 순양킴. 아하. 됐고 중간에 영자 빼라. 썬킴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썬킴 할 때 썬이 태양이로 알고 계시는데 한자 착할 선이구나. 착할 썬입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미국 가게 되면 저는 뭘로 바꿔야 되나 이름을? 돈정? 돈장? 돈 뭔가 좀 허접한데. 돈이요. 이게 스페인어로 귀족 공작이라는 뜻이에요. 돈후앙, 돈키호테. 진짜요? 네. 내 이름은 돈이다 한 다음에 약간 그 스페인어 좀 배워가서 하시라니까 우노도스 될 것 같아 이렇게 봤어. 그러면은 우와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정확하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요 불러주는 대로 다 합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좀 나라 이름 좀 궁금한 게 많아요. 나라 네. 미국은 아메리카는 뭐 왜 아메리카지? 아메리카요? 예.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진짜입니까? 이게 논란이 되긴 되는데 일단 1492년에 그 콜럼버스라는 양아치가 저도 양아치예요. 그제 이번에 스페인 갔을 때 콜럼버스 동상 앞에서 사진 찍었는데 표정 이러고 찍었어요. 왜요? 예? 왜? 저는 콜럼버스가 그 자행했던 악질적인 행동이나 물론 그쪽 나라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이쪽은 뭐 영토 확정도 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재앙이죠. 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콜럼버스는 한 번도 대륙 땅을 밟지 잘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가. 그리고 결국 콜럼버스가 지금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데가 쿠바 이쪽인가? 또 서인도 제도요. 그 서인도 그래서 거기서 서인도 제도고 인도와는 상관도 없이 그렇구나. 자기는 인도인 줄 알고 간 거 얘기예요. 맞아. 인도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인간들이 인도로 가려고 했냐면 후추. 후추 때문에. 네. 그때 있던 지식으로는 후추 인도까지 가려면 대략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희망봉 찍고 희망봉 갔다 왔지. 희망봉 찍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인도양 따라서 이제 인도로 가는 코스인데 근데 이 콜럼버스는 어설픈 게 뭔가 들은 거야. 지금 둥글다고요.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직진하면은 돌아서 인도 간다.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 있는 것도 몰랐고 태평양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일단 선원들을 모았어요. 이제 그 콜럼버스가 가자. 일로 가면 인도 빨리 나온다고. 이사벨라 여왕한테. 그렇죠. 이사벨라 여왕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안 나와 이게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슬슬 동료를 해요. 아니 이거 보쇼. 왜 이렇게 며칠 지났는데 아직까지 육지가 안 나오냐? 콜럼버스가 약간 슬슬 멘붕이 오면서 구라를 치기 시작해요. 오늘 10km 갔는데 항해 일지를 조작해요. 1km 갔다고. 양아치네. 양아치는 또 그 몽골 원지 아시죠? 응? 양아치 원래 동양아치의 줄임말 아니에요? 논란이 있긴 있지만 뭐뭐가 치가 붙어 있는 거는 다 몽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골치, 눈치, 사람 얘기할 때 장사치, 장사치, 벼슬아치, 벼슬아치. 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에서 쓰는 우리 단어 가운데서 약 500개 정도가 몽골에서 유래한 그 단어들이 많아요. 치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콜럼버스 끝났습니다. 벌써? 예, 끝났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치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딱 부분만 딱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인질 사건. 어떻게 알아요? 툭툭 던지고 툭툭 나옵니다. 그러니까 튀긴 다음에 죄송합니다. 털음이 나왔네. 뭔 얘기가 됐지? 내가 빙다리 핫바리지 뭐냐 야. 어디 있어 손장난이요? 아구야 오한막 대거 갖고 와라.
오한마는 무슨 뜻이에요?